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황하고 종목 그리고 특정 뉴스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황부터 잠깐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가 1.44% 올랐고요 코스닥은 2.36%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어저께 미국장이 워낙에 좋았죠. 그러나 또 외국인들 보시면 좀 이렇게 볼게요. 외국인들 보시면 거래소는 좀 팔았습니다. 그죠? 팔았고 코스닥은 그래도 1,400원 많이 샀어요. 이따지 판 거에 비하면. 그렇더라도 선물은 계속 하방, 콜옵션도 하방, 풋옵션도 하방이기 때문에 살짝 기술적인 반등이다. 오늘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또 나스닥 선물도 한번 보면서 할게요. 오늘은 기관이 많이 사줬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을 다 기관이 많이 사줬는데 이게 다 또 기관 중에서도 단타쟁이인 금융투자, 금투라서 연속성에 대한 신뢰는 좀 떨어져요. 금투는 단타쟁이들이죠. 예, 그래서 좀뭐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이 이렇게 연기금은 좀 사줬지만 투신하고 연기금이 많이 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1,000억 이상씩 금융투자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단타 먹고 내일이라도 빠질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신뢰성은 연속적으로 수급이 드는 신뢰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율은 다행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 1244원 20전 여기에다 한번 헤딩하고 딱 떨어졌으니까 여기를 팍 뚫지 않는다면, 이렇게 내려온다면 시장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럴 수 있었던 게 오늘 국제 뉴스 보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국제 뉴스 보시면 여기 이제 오전에 11시에 나오고 또 오후에 장 끝나고 또 좀가 수정이 됐는데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금전 보상 문서에 서명을 했다. 그래서 평화회담 쪽으로 가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국 장도 좋았고 우리도 좋았습니다. 잠시 미국 장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시간 4시 56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제 이렇게 한 3.38%, 3.10% 이게 선물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아니고 올랐는데 오늘도 우리 장 끝나고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한 1.18% 오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빨간색이 20선입니다. 20선이 뭐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생명선이죠. 단기적으로 생명선. 그 다음에 이 50선 초록색이 중기적으로 생명선. 그 다음에 200선이라든가 125선이 장기적으로 생명선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역배열입니다. 이게 125선, 우리나라로 지금 120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50선, 이게 125선, 우리나라는 120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50선, 우리나라는 뭐 60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빨간 선이 20선입니다.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역별이죠. 역별이라서 지금은 힘을 못 쓰는 구간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 역별이 정별이 돼야지 주가가 살아나겠죠. 그러려면 뭐부터 극복을 해야 되냐면 이 빨간 선이 20선부터 극복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빨간색 여기 나스닥이 이날 1월 한 14일인가 그래 며칠이지 이날이 1월 5일이네요. 1월 5일 날 이거 죄송합니다. 1월 5일 날 장대 음봉으로 빨간색 20선을 깨고 나서 그다음에 실패, 돌파 실패, 돌파 실패, 돌파 실패, 돌파 실패. 최근에는 오지도 못하고 갖고 오늘 요번에 아마 도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선이 닿는 거 요날 1월 5일 이후로부터 20선이 닿도록 했던 경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여기는 가지도 못했고요. 저번 주에 좀 가리라고 봤는데 가지도 못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또 5번째 도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20선 극복이 중요합니다. 이 빨간 선이. 여기를 극복해야 그 다음에 뭐 정별이 되고 뭐 후별 역별이 되고 하더라도 생각이 좀 어떤 반등의 연소성이 있을 텐데 이 20선을 극복하는 점 봐야 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벤트가 워낙에 크죠. 지금 당장 오늘 밤에 또 러시아 모라토리엄 또 선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문제라든가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변동성 큰 게 이제 좀 20선 위로 올라와서 좀 이렇게 좀 단기 이평선이더라도
5일, 10일, 20일 선에도 일단 정변을 만들어 주면서 이제 극복하러 나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 뉴스 때문에 우리 장중에도 좋았고요. 지금 장후에도 지금 미국 선물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 러시아 회담이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다. 그래서 협상 진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초췌해지셨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요것도 아침에 나온 건데 이제 오늘 내일 또 나오겠죠.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것에 대해 사무사답이 있었는데요. 뭐 제 채널 여기서는 있으니까요.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다 있습니다. 있는 거니까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간략하게 제가 서밋 해드리자면 여기서는 이 기사에서는 뭐 이렇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위기가 전염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근데 경제학자들은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 전 세계적인 전염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이 또 시작했네요. 예, 유럽장이 러시아의 부채가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은 일단 서방 시스템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건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혹시 뭐 지금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나쁜 쪽으로 해석할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은 러시아 디폴트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상품과 식품 또 여러 가지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기근이나 식량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더 파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해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신사업의 로봇을 결정했고 반도체 6천억 달러 시대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로봇 쪽 섹터 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서비스 좀 해드렸는데요. AI 로봇 관련해 갖고 로보스타라든가 위세 하이텍, 로보티스, 로보로보,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에브리봇, 유진 로봇 요 정도 제가 어저께 영상 보시면 또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인텔이 유럽에 110조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계속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쪽이 지금 5G라든가 AI라든가 그다음에 클라우드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좋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이 훨씬 더 성장률이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또 시스템 반도체가 아닌 우리나라 같은 메모리 반도체도 당연히 다 쓰이니까 지금 반도체 쪽이 제일 그래도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반도체 쪽도 계속 봐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사우디가 중국 수출 원유에 대해서 유한화 사용을 검토하기로 했답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닌 뉴스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달러가 결정적으로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된 게 헨리 키신저가 그때는 닉슨 대통령 때 국무위원이었죠. 참 헨리 키신저 이분이 굉장히 미국에서 보시면 대단히 유능한 국무장관이셨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걸 했습니다. 뭐 핑퐁 외교도 하면서 여러 가지 했고 사우디하고는 어떤 걸 이뤘냐면 사우디가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막 이제 왕정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사우디하고 이 키신저하고 밀약을 했어요. 너네 왕정 보호해 줄 테니 이제 사우디에서 나오는 사우디가 최고 원유 생산 국가니까 지금도 사우디에서 나오는 원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하게 해라. 그렇게 돼서 이 달러라는 것이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되고 우리가 아직도 FOMC에서 전 세계가 움직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물론 그때만큼의 어느 정도 또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가져가는 원유는 뭐 위안화 사용하기로 검토를 했다니까 이것도 좀 상징적인 의미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미국은 오로지 기축동화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종이돈이나 막 찍어가지고죠. 미국의 최대 수출품은 달러잖아요, 그죠? 네, 달러인데 그 달러가
수출이 되고 또 다시 자기가 걷어들이고 할 때 기축통화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축통화가 아니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또 어떻게든지 또 방어하려고 하겠죠. 기축통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이렇게 긴장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 오늘 중요한 뉴스는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제 채널에서 강원랜드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위지윅 스튜디오 드렸었고요. 대덕전자 드렸었고요. 코리아서키드 드렸습니다. 다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지수가 좋았지만은 지수보다 2배, 3배 정도 더 강했던 종목들이죠. 특히 뭐 코리아서키드 같은 경우는 오늘 10% 정도 올랐고요. 이게 뭐 갭 상승한 게 아니라서 시초가에 들어가서도 10% 드셨을 거고요. 대덕전자 마찬가지입니다. 6% 시가에 들어가서도 6% 먹죠. 위직 스튜디오는 조금 시가가 뭐 2% 정도 떴으니까 그렇더라도 뭐 5.36%에 끝났으니까 시가에 들어갔다도 뭐 2, 3%는 특히 더 먹을 수 있었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시가는 2%였는데 저가가 1%까지 내려왔었으니까 얘도 뭐 2, 3% 정도 최소한 먹을 수 있었겠죠. 여기서 아침에 드리는 종목들은 아침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2, 30 종목 또 실발할 때는 100여 개 가까이 막 나와요.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엔 수급과 또 그 위치,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 리포트가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제 나름대로 상승 탄력이 있을 종목들을 좀 뽑아드리는 거니까요. 항상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좀 이따 계속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제가 원본 자체를 드리고 이렇게 서브미트한 종목도 이렇게 이미지도 드리니까 본인이 한번 보시면 돼요.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그렇죠. 예. 목표 주가 상한 리포트도 좀 봐주셔야 되겠죠. 대원제약은 제가 여기는 안 드렸는데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리포트를 드렸습니다. 역시나 대원제약 같은 경우 강하죠. 콜대원인가요, 그죠? 예, 그 감기약. 예, 요새 감기약이 워낙에 코로나 걸리신 분이 워낙에 많아서 저번 주까지만 해도 국민 7명 중에 1명 걸렸는데 요번 달에는 국민 5명 중에 1명 걸리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지금 워낙에 오늘도 보니까 1일 확진자 수가 40만 명이 넘었죠. 예, 대단합니다. 정말 몸 조심하셔가지고 코로나 안 걸리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직 스튜디오 들었고 하나투어,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까지 드렸습니다. 요것도 한번 차트로 살펴보고요. 요건 다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 텔레그램도 잘 이용해 보시고요. 하루에 확진자 수가 30만 명이든 40만 명이든 400만 명이든 이제 위드콘으로 하기로 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마지막 하와이를 끝으로 해가고 이제 마스크로 다 이제 벗지 않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벗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외여행 스케줄도 많이 또 잡히실 거고 실제로 그런 여행 스케줄 많이 폭증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또 강원랜드 같은 것도 봐야 되겠죠. 예. 저는 뭐 이건 뭐 투자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원랜드라든가 카지노 관련주들 또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그 면세점에서 상한선 풀린다고 하니까요. 면세점주 같은 경우는 호텔신라 같은 것도 좀 봐줘야 되고요. 리오픈주 계속 봐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뭐 아무 때나 막 사면 되느냐? 안 되겠죠. 안 되고요. 지금 상승 기류를 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승 기류를 타리라고 보고요. 시장도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크게 올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또 올랐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 다 5일선 먹고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5일선 오늘 같은 경우도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5일선 딱 맞고 올라가죠. 아무데나 어정쩡할 때 사시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5일선 타고 가시면 됩니다. 5일선. 그 다음에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거 좀 볼까요? 이렇게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 터지면서부터 시작된 걸 기점으로 쌍봉 찍고 지금 밀려 나왔는데 이 고점 대비 저점과 고점 대비 50% 선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50% 선에서 다 이렇게 반등이 이루어졌고요. 50%에서 반등이 이루어지면 일단 거의 높은 확률로 한 칸 두고 여기까지는 가요. 근데 지금 살짝 왔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여기를 뚫고 가느냐가 문제니까요. 이제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괜찮아서 41,200원을 뚫는다면 전고점은 무조건 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얘 역시도 지금 막 따라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무조건 5일선. 5일선 공략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위에서 따라잡으면 무조건 물립니다.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세 번 나눠서 사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나눠서 사시고, 만약에 21선을 갖다 3일 이상 깨거나 5일 이상 깬다면 면허없이 나와야 됩니다. 21선이 단기적으로 생명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선에서 많이 3일 혹은 5일 이상 만약에 버티지 못한다면 파는 게 낫습니다. 다시 그리고 21선 올라타면 다시 오는 거예요. 위지윅 스튜디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 얘네들은 조금 더 여기까지 조금 더 61선까지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21선에서 바로 반등해 버립니다. 기판 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팔로우 파는 분들께도 말씀드려보면 기판 쪽은 뭐 1분기도 또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하네요. 원래 1분기가 대부분 비수기잖아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판 쪽, 대덕전자, 또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고, 얘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코리아 서킷은 10% 정도 오른 것도 둘째치지고, 요게 60선과 20선을 갖다가 같이 몸통으로 뚫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침체에서 탈출하고 있죠. 얘는 지금부터는 20선하고 60선 요 사이 혹시 늘림을 준다면 오늘 종가 밑에서부터 20선, 60선 사이 오면은 땡큐 하면서 매수해 볼만 하겠죠. 대원제약 말씀드렸어요. 대원제약도 지금 여도 이제 뭐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감기약이죠. 콜데온이라는 감기약입니다. 월요일부터 또 일반 병동에서도 확진을 내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주위 분들 보니까 보통 지금 대부분 걸리시더라고요. 저는 유행에 워낙에 민감해서 패션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그래서 저야 2년 전에 걸렸었지만 요즘 많이 걸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코로나가 워낙에 증상 없이 지나가시는 분도 많고 또 아프더라도 뭐 딱 독감 정도 수준인데 만에 하나 열이 나거나 이러면 폐렴으로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폐 쪽으로 이상이 있으면 코로나가 제일 위험하죠.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근데 폐 쪽으로 있으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걸리신 분들은 항상 아플 때 그 걱정이 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지만 그래서 코로나 되도록 안 걸리시도록 하시고요. 경미한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대원제약 거 사시고 콜대원 사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그거를라도 수익을 내셔야 되겠죠. 대원 조정은 계속 여기서부터 뭐 보시면은 지금 거래가 죽지 않으면서 이렇게 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얘는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데 이건 제가 지지난주에도 대원제약 말씀드리면서 했지만 워낙에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고 워낙에 그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수분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종목 좀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의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 돈 많이 찍으시고요. 오늘도 떠든 사람은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